바이에른 뮌헨 단장이 김민재 선수를 저격했다라는 뉴스는 가짜입니다. 그렇게까지 팀 내 반응이 나쁘지 않습니다. 김민재가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를 했는데 왜 팀 내 반응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을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겠어요. 평점은 낮게 나오죠. 실수를 했는데. 그렇지만 바이에른 뮌헨은 결국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욕 먹으면서도 계속 뛰어야 하고 팀 내에서는 그 노고를 알아주는 거, 이게 김민재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빡빡이 기자입니다. 13일 알리안츠 아레나 바이에른 뮌헨 홈구장에서 열린 분데스리가 29라운드 경기 후토크와 현재 반응 얘기해볼 건데요. 이 경기는 데어 클라시커였습니다. 데어 클라시커라는 말은 원래 예전에 없었어요. 근데 엘 클라시코를 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도르트문트가 막 챔피언스리그 막 되게 높은 레벨에서 막 맞붙고 이러니까 와, 이거 엘클급인데? 이러면서 만든 일종의 별명입니다.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가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에 대적할 만한 강팀으로 올라왔다는 걸 상징하는 그런 별명이었고요. 이번 시즌만큼은 도르트문트가 지금 중위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클래시커라고 부르기에 조금 민망했지만, 근데 이번 경기 일종의 더비인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양팀 모두 승리를 위해서 모든 힘을 짜내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번 경기를 끝낸 뒤에 바이에른 뮌헨 승점 69점이 됐고요. 레버쿠젠 역시 비겼어요. 우니온 베를린과 무승부에 그치면서 승점 63점이거든요. 승점 6점 차가 유지됐습니다. 근데 승점 차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은 경기 수가 점점 줄어든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우승 확률이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바이에른 뮌헨의 매직 넘버 이제 셀 수 있을 그런 상태가 됐고요. 잔여 일정 보시면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바이에른이 남은 경기에서 3승을 못하는 경우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레버쿠젠이 최근의 흐름을 볼 때 남은 5경기에 전승하는 것도 역시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아울러 본다면 뭐 솔직히 우승 확률 90%가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돌아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바이에른이 굉장히 밀어붙였어요. 전반전은 뭐 바이에른의 일방적인 페이스였다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압도한 전반전에 득점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바이에른의 수비가 엄청 좋았고 공격은 그만큼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공 점유 그리고 상대 진영으로 투입한 횟수에 비해서는 그걸 잡아서 슛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보면 바이에른 측의 XG도 전반전이 1이 못 넘었어요. 다만 도르트문트의 전반전 XG를 거의 뭐 0.1 미만으로 줄일 정도로 수비가 완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또 김민재가 있었죠.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한 지 4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전반전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최고의 선수였던 김민재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고 맙니다. 브란트의 크로스를 받은 바이어가 헤딩골을 넣었는데요. 이 바이어 선수가 측면에서 공을 잡을 때부터 김민재가 거의 중앙선까지 나가서 견제한 다음에 열심히 뛰어서 문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 다음에 공이 연결해서 브란트 크로스가 이어진 거예요. 이때 바이어가 김민재 뒤에 숨어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아 나와서 헤딩하는 기술을 썼는데 김민재 선수가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선제 실점을 내주고 말았죠. 그리고 김민재 선수는 휴식도 취할 겸 5분 뒤 후반 9분에 일찌감치 교체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바이에른이 힘을 냅니다. 바이에른의 게헤이루가 후반 20분 동쪽골을 넣었는데요. 그나브리가 역시 또 교체 투입됐는데 그나브리가 굉장히 탁월한 측면 돌파로 상대를 여러 번 흔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나브리, 뮬러, 게헤이루로 이어지는 원터치 패스로 넘어갔고요. 게헤이루의 오른발 마무리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뮬러가 이제 바이에른을 떠날 것이 공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마지막 데어 클라시커의 가능성이 뭐 거의 100%인데요. 그런 경기에서 또 공격 포인트 하나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단 4분 뒤 후반 24분에는 그나브리가 역전골까지 넣었습니다. 자신을 강하게 견제한 선수가 없으니까 그나브리가 이놈들 봐라. 오늘 내가 몸 이렇게 좋은데 안 막아? 라는 느낌으로 거의 중앙선 즈음부터 상대 문전까지 혼자 드리블로 찢고 들어간 다음에 골을 꽂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나브리가 두 골을 다 만든 셈이 됐고요. 게헤이루, 그나브리 둘 다 교체 투입된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퐁파니 감독 교체 전술이 분명히 통했다라고 할 수 있죠. 다만 후반 30분 도르트문트가 또 공격을 강화했을 때 세트피스에서 우당탕탕 하다가 수비수 안토니 밀어넣는 골로 2대2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제 기라시, 도르트문트의 간판 스트라이커 기라시가 다이어를 등진 상태에서 다이어를 거의 허수아비로 만들고 멋진 하프발리 슛으로 골을 노렸는데 이거를 우르비 골키퍼가 쳐냈어요. 하지만 멀리 쳐내지 못한 걸 안토니 밀어넣게 됩니다. 바이에른이 이후에도 끝까지 밀어붙였지만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김민재 선수한테 초점을 맞춰보면요. 초반부터 다이어가 굉장히 굼떴습니다. 요즘 다이어 진짜 안 좋거든요, 경기력. 그래서 다이어를 커버하기 위해
김민재가 자주 나오는 좀 힘든 모습이 뭐냐면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 다이어가 오른쪽 센터백이에요. 그럼 둘이 포지션 체인지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가 왼쪽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다이어가 느리거나 다이어가 판단을 잘 못해서 다이어 쪽을 막으러 김민재가 커버를 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 김민재의 체력 어떤 보전을 위해서는 최악이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날 많이 나왔습니다. 김민재가 오른쪽 측면까지 가서 막고 막 별거 다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체력이 빨리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뭐 단적인 예로 전반 8분 다이어가 쉽게 상대방의 공격 흐름에 끌려 나가면서 다이어가 막았어야 할 그 오른쪽 센터백 자리가 빕니다. 그래서 율리안 브란트가 슛 기회를 잡았을 때 김민재가 재빨리 커버하러 접근하면서 브란트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이제 오른발잡이 브란트가 억지로 왼발 슛을 날리면서 슛은 빗나갔습니다. 이런 게 김민재의 호습이죠. 도르트문트에는 최고의 공격수가 기라시입니다. 세루 기라시 선수인데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골도 많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무려 10골 득점 선두랑 거의 차이가 없는 굉장히 좋은 득점 페이스 보여주고 있는 스타급 공격수예요. 이 선수가 또 올해 들어서 올해 넣은 분데스리가 골만 치면 해리케인과 공동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 페이스가 좋은데 그런 기라시를 김민재가 정말 잘 막았습니다. 기라시를 향해서 날라온 롱패스 김민재가 헤딩 경합에서 많이 성공했고요. 발로 잡았을 때도 돌아서지 못하게 하면서 역시 좀 힘과 덩치로 승부하는 공격수는 아무리 김민재가 요즘 몸이 안 좋다 해도 견제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39분에 김민재의 가장 좋은 사실 그 실수만 없으면 이 명장면 얘기만 하루 종일 했을 텐데 그죠? 그런 장면이 하나 나왔어요. 전반 39분에 멋진 수비가 나왔는데 찬찬히 보면요 동료 수비수 이제 레프트백으로 뛴 스타인시치가 김민재한테 백패스를 되게 안 좋게 줬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받자마자 상대가 확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리에르손이었는데 리에르손의 압박에 김민재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넘어집니다. 넘어져가지고 그럼 공 뺏겨가지고 바로 실점 위기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김민재가 그 상태에서 쓰러진 상태에서도 어떻게든 머리를 뻗어가지고 공을 건드리려고 하는 축구 팬들 속으로 이제 걸레소비라고 하죠. 그런 투지를 보여주면서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료가 와가지고 앞을 막아서 잠깐 더 지연이 되니까 김민재가 벌떡 일어나더니 슬라이딩 태클을 정말 정확하게 되게 거친 태클이었는데도 공만 건드렸고 상대 선수는 다치지 않게 완벽하게 꽂아 넣으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게다가 슬라이딩 태클로 빼낸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딱 한 번만 더 패스를 거쳐서 바로 마이클 올리스의 득점 기회까지 이어졌어요. 여러모로 환상적인 태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활약상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점 상황으로 인해서 빛이 좀 바래고 말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부상을 달고 전반전에 너무 격렬하게 뛰어서 발목 상태가 후반전 초반에 좀 심각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제가 김민재 선수를 경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알았는데 김민재가 발목이 아파도 그럭저럭 뛸 수 있고 그럭저럭 제자리 점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러닝 점프를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 실점 막으려면 러닝 점프를 했어야 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바이어를 놓친 게 아니고 바이어가 있는 걸 알면서도 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발 상태 때문에. 짐작입니다. 소통을 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저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실점의 빌미가 된 이상 몸 상태 때문이라고 해도 평점은 깎이겠죠. 평점 깎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평점은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가 실점의 빌미가 된 뒤에 교체 아웃이 됐고요. 요약해 보면 최근 들어서 부진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이 다이어의 문제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그를 커버하느라 덩달아 좀 무리한 움직임, 좀 실수가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친 김에 늘 제가 김민재 선수 스탯을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다이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김민재가 경기에 3분의 2도 못 뛰었거든요. 근데 다이어는 100%를 뛰었단 말이죠. 그걸 감안하고 본다면 볼륨 면에서 다이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다이어가 쌓은 이 수비적인 기록들 대부분은 김민재가 빠진 뒤에 나왔습니다. 김민재랑 같이 뛸 때는 거의 별거 안 하다가 김민재 선수가 빠지고 스타인시치가 센터백으로 오니까 다이어가 그제서야 이젠 내 책임이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이때가 진짜 제가 이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셔도 할 말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 냉정하게 보기에는 김민재 있을 때보다 훨씬 불안했습니다. 한 골 먹기도 했고요. 네. 헤딩 승률 보시면 김민재가 3회 중에 2회 승리했는데 다이아는 5회 중에 1회 성공하고 이제 4회 패배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기 바이에른 측에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왜냐? 또 현지 기자들이 김민재 물어 뜯으려고 저거 실점 빌미 됐는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질문할 거 아니에요. 콤파니 감독은 늘 그렇듯이
절대로 선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주 인터뷰를 잘해요. 이제 와서 그걸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이미 손상된 상태예요. 결장한 선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처럼 얘기하지 않는 편이지만 몇몇 선수가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누린 모든 선수들이 다 필요합니다. 지금 뛰는 선수들은 경기력을 발휘하고 결과를 내야 하는데 그게 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면서 부상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지 니네 몰라? 너 기자 아니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애들로 얘기했고요. 김민재의 이름을 아예 말할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이래야 떡밥을 안 주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막스 에베를 단장의 말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이제 김민재 정말 문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질문이 왔겠죠. 실점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를 놓친 건 실수였다. 근데 그 전까지는 세르 기라시를 상대로 아주 좋은 경기를 했어요. 김민재 스스로도요, 실점 상황은 뭐 잘 알겠죠. 요런 뉘앙스였어요. 그러니까 뭐 에베를 단장이 김민재를 저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실점 맞죠. 근데 잘한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한 거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이걸 들은 기자들은 그렇게 쓰지 않죠. 스카이 스포츠를 비롯한 현지 매체들이 에베르리 김민재를 비판했다 이렇게 쓰고, 당연히 그렇게 썼으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외신 번역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과 독일 기자들이 다 김민재 욕먹었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단장이나 누가 옹호하는 말을 하려고 해도 이름에 김민재만 들어가면 발췌 왜곡을 하니까 콤파니 감독이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콤파니 감독이 잘 아는 거죠. B클럽에서 뛰는 선수가 또 감독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현지 평점으로 가겠습니다. 현지 평점은 뭐 빌트, TZ, 슈폭스, 스포르트 4개 가져와 봤는데 뭐 한마디로 이렇게 드리면 김민재 선수 5점 행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뭐 다양한 김민재가 왜 이날 경기력이 조금 안 나왔는지, 그리고 실점 빌미가 된 상황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센터백이 그 모든 좋은 플레이도 불구하고 2개의 시점 중에 하나에 정확히 연로가 되어 있으면 평점이 깎이는 거죠. 그래서 뭐 5점입니다. 근데 보시면 바로 옆에서 뛴 다이어, 그럼 다이어는 좋았는가? 4.5로 비슷하거든요. 이처럼 센터백들이 좋은 평점을 받기 힘든 경기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TZ는 김민재한테 5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달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이를 악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죠. 너 아픈 거 알아. 근데 아프다고 오늘 경기를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평점 좋게 줄 수 있냐? 어쩌겠어, 너밖에 없는데. 팀이 너밖에 안 쓰는 거 우리도 알아.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릭 다이어한테 4점을 주면서 뭐 기라시가 잘한 점도 있지만 두 번째 실점 못 막았다라는 점을 꼬집었어요. 스타니시치가 매체마다 평가가 많이 갈립니다. 스타니시치가 뭐 잘해 보인 점도 있지만 불안한 점도 있고 좀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TZ는 4점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다 가져온 건 아니고 김민재가 거론된 것만 발췌해 보면 엉성한 패스를 해서 김민재가 갠신히 처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날 득점에 실패한 해리케인, 수많은 득점 기회를 놓친 해리케인,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도 해리케인도 뭐 4, 뭐 5 이런 언저리에 낮은 평점 행진인데요. TZ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 분데스리가 득점 부문에서 9골로 기라시와 해리케인이 공동 1위인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 골만 더 넣는 선수가 나온다면 그 선수가 2025년 독일 최고 득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득점에 근접한 상황이 있었지만 케인은 골대 맞히고 뭐 밀러 패스도 못 살리고 등등 열심히 뛰었지만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아쉬운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에서 제일 좋았던 선수는 단연 그나브리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죠? TZ는 그나브리에게 63분의 교체 투입돼 경기를 뒤집었다. 동점골에 기여했고 역전골은 단독 드리블로 터뜨렸다. 교체 선수로서 이보다 좋은 활약은 없다라고 상찬하고 있습니다. 슈폭스는 김민재에게 또 5점 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요. 뭐 이런 수준의 경기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는 김민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태클 상황이 있었다는 것 역시 거론은 했습니다. 다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안 했다. 하지만 센터백으로서 경합 승리가 2번은 넘어야 되지 않냐? 실책 10회도 너무 많았다 라면서 다이어가 전반적인 수비력이 안 좋았다. 한 개의 실수가 있었던 건 김민재지만 전반적으로는 다이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포르트도 김민재한테 5점 줬고요. 전반전에 도르트문트 공격 위력이 없었고 김민재도 별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럼 김민재가 막은 거지 뭐 평점을 방구 아닙니다. 자, 선제 실점 상황에서 매우 부주의에 바이어를 놓쳤다. 이런 레벨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하는 골이다. 그 후 교체됐다라고 뭐 냉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이어가 4.5로 김민재랑 딱 0.5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낮거든요.
다이어 이렇게 이런 평점 받았습니다. 이런 평가를요. 중요한 수비는 김민재에게 맡기고 그 뒤를 커버하려 했다. 김민재가 교체되고 더 많은 역할을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을 때 다이어는 상당히 흔들렸다. 이거죠. 김민재 버스를 타고 가는 선수다. 맞는 말입니다. 2대2가 되는 상황에서 기라시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굴욕을 당했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슈퍼루트 기자가 좀 빡쳤던 것 같아요. 참고로 그레고 코베 골키퍼는 이 실점에도 불구하고 평점이 어느 매체는 2점, 어느 매체는 1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바이에른의 슛을 많이 선방한 코벨이었고요. 자, 이렇게 경기 다 돌아봤는데요. 김민재 선수 5점을 피하진 못했지만 몸 상태 문제라는 걸 인지하고 어쩔 수 없이 5점 준다, 이런 뉘앙스 썼던 매체도 있고요. 다이어의 못지않은 귀책을 지적한 매체들도 보입니다. 명예회복을 할 기회는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 경기 빅매치이기 때문이죠. 단 4일 뒤 인테르밀란을 상대하는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원정 경기 열립니다. 산시로,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로 가게 되는데요. 홈 1차전은 패배했기 때문에 이 원정 2차전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좋냐? 당연히 안 좋죠. 지금은 2주일을 쉬어도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인데 도르트문트전에서 좀 일찍 빠졌다고 해서 몸이 좋아질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무조건 뛸 거기 때문에 굴욕을 안 당하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현명한 플레이 잘 해서 상대의 마르키스 티람,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를 잘 봉쇄해주고 명예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